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스 1장입니다. 에스더스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 개인의 삶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70년이에요. 70년. 그것을 더하면 80이고 강건하면 90이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 70 같으면요.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 70인데 대한민국 사람 옛날에도 70년, 지금 70인데 일을 막 논에서 일을 하거든요. 옛날에 지금부터 70년 전만 하더라도 6.25 사변 일어날 그때만 하더라도요 70 산다고 하면은 이거는 크게 장수하는 거예요. 지금은 70 살았다 그랬고 장수란 말이 안 나옵니다. 70.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사람 애들은 그럴 거예요. 아, 대한민국에서 70 사는 거 뭐 그렇게 사는갑다. 누구든지 그래 사는갑다. 이래 되고 있죠. 나라가 70년이 지난다. 응? 개인은 70년 나이가 사니까 아 그래 사는 거지 이래 되죠. 근데 국가가 여러 개인이 모인 국가가 70년을 그냥 막 무난히 산다. 나라는 나라가 우선 정해지면 70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럼 가겠지. 대개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어떤 그 개인의 존재와 더불어서 그 성편에서 나라도 꾸준히 가겠지. 이런 생각. 요거는 나라가 그동안에 아무 일 없이 지내오니까 하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나라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우리나라 6.25 사변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건국한 지가 한 2,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하고 1948년을 그 건국일로 잡은 건국연도를 잡잖아요. 그런데 6.25 사변이 나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생각도 할 거 없습니다. 국민들은 먼저 자기가 사는 거 생각하죠. 나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왜 나라가 이래 이랬지 이런 것도 생각 안 해요. 그저 몸을 이래 비키고 저래 비키고 전란중에 피하다가 보니까 살아남아 보니까 70년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0년 동안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한민국은 이렇게 계속 가는갑다. 가는가봐.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70년 지난 지금에 나라가 위태롭다 그래도 위태롭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해도 망하는 걸 몰라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죠. 망해도 많은 걸 모르고 그냥 나라가 하나 존재하면은 그것이 편안할 때 존재하면 편안할 때 존재하는 나라는 계속 가는갑다 하지. 이 나라가 얼마나 위기가 있고 이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라에 대하고 내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어떤 삶을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나라에 대해서는 세금만 내면 되고 법이 정한 법대로 내가 처시만 하면 되는 거지. 나라의 존재, 존폐와 더불어서 개인이 어떤 관계를 설정을 해두는 내가 나라에 헌신하기 위해서 국방 업무도 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납세를 해야 되고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도덕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법도 준수해야 되는 나라라고 하는 존재에 따라서 내가 그거 자체에서 내가 거리를 어느 정도 설정해놓고 행동하는 사람이요. 어느 나라든지 그거는 마찬가지요. 각 나라 국가의 국민들이 이게요 다 달라요. 국민들 안에 다 다르다니. 근데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정치가가 생각하겠지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봐봐요. 특별히 미국 상황을 봐봐요. 이번에 2020년도에 미국의 11월 3일 대통령 부정선거 한 거 봐봐요. 미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미국 국가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저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고 국민들이 아마 거기에서 개개인이 전체가 다 훈련이 잘 돼 있을 것이다 봤는데 2020년 11월 3일 이후로 지금 1년 정도 지나는 지금에 보면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은 국민들이 국가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금도 전혀 몰라요. 내가 존재하는 거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거하고 이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거라. 보편적인. 나라는 따로 있고 개인의 삶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나라하고 개인하고 연결하지 않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협력을 요청한다 하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대한민국하고 연결되는 어떤 사람은 있지만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경제 요청을 해야 살 길이다 하고 볼 수 있는 국민들이요. 아프가니스탄에 몇 명 있겠느냐, 몇 명. 사람 수로. 그거는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같이 살든지 미국하고 같이 살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이 관계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장 내 속에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건강을 해야 되고 국가라고 하는 이
그 안에 제도 속에서 내 한 사람이 누려가는 여러 가지 이 과정은요, 전혀 연결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나가면은 내가 사업을 못한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문재인이 하는처럼 나가면요, 내가 사업을 못하게 되는 환경이 된다. 지금 문재인이 있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내가 지금 건강도 병원에 지금 의존해갖고 보험제도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또 직장도 내가 가면은 돈 가져오는 수입이 없는 이런 직장 생활, 공무원 생활도 안정된 직장이라고 내가 공무원을 하려고 지향하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객관적으로 놓으면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으면. 도대체 그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나아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그래서 저 아프가니스탄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국가관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존폐, 아프가니스탄에 바라는 그 바람에 뭔가 부흥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내가 처신해야 될 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있겠느냐는 거지. 있겠느냐. 근데 그럴 때 우리가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 요소가 뭐냐는 거지. 개인은 있는데, 국가는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도대체 뭐냐? 특별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이 나라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하고 관계에서 협력 관계를 요청하는 관계가,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나라가 공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날아오리라고 이걸 예상을 했던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볼 때, 도대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있고, 대한민국은 또 나라가 있고 70년이라는 역사에서 잘 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70년 동안의 부흥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70년 전과 70년 후는, 70년 전에는 아무도 대한민국을 돌아보지 않는 6.25 사변 때만 해도 대한민국에 억지로 유엔군이 파병을 해야 대한민국에서 도와야 되겠다 하고 온 사람들, 그 16개국이 있는 거, 유엔이 형성되고 유엔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어떤 그것을 유엔에 기여하는 걸 통해서 자기들이 성전국이 되면은 자기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그 어떤 탈취물이 있으니까 그 지위가 있단 말이죠. 2차 대전 때 그래 해방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유엔이 이기면은 그 노획물 있잖아. 전쟁의 노획물 옛날에 그런 보상, 그거 바라기도 한 사람들이, 국가들이 참지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은혜를 입혔다 그래갖고 유엔 참전국에 대해서 특별한 부여를 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막 그들에게 힘을 줘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 70년 된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휴진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받는 형태가 되니까 이걸 뭔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데서 뭔가 이 혜택을 받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죠. 사실 이 휴진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휴진이 아니고 이게 완전히 종지되면은 누가 이겼느냐, 누가 어느 국가에 나라서 상대 국가에 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도 못하잖아. 상대가 북한인데 북한에 뭘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그 지금 6.25 참전한 나라에 대한 그 입장이 애매한 지금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는 별도로 두고도 이 대한민국의 참 이렇게
갑자기 발전한 대한민국에, 70년 만에 갑자기 발전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지금 에스더스에서 나타난 바사와,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권력을 가졌던, 제국이라 누렸던, 인도에서 구석까지 127도를 누렸던 어마어마한 제국의 나름대로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의 70년 만에 경제붕괴한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경제협력을 요청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걱정. 과연 아프가니스탄이 저렇게 대한민국에 기대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부흥인 것처럼 계속 저렇게 경제 부흥이 될 수 있겠느냐? 또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걸 제시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지. 이걸 제시할 사람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잖아. 바람 앞에 촛불이라 촛불. 풍전등화라 그래. 풍전등. 바람 앞에 촛불. 힐링힐링하고 꽃꺼질 같은 촛불. 그런데 여기에 요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전강훈 목사라고 하는 선지자. 이 교회 이름으로 지금 선지자가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방향에 이게 옳지 않다. 이 방향으로 가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지금 진행 방향의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 하고 기치를 내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위치, 현재 위치에 아프가니스탄이 욕을 했다. 요것이 강점이 있죠. 요것이 중요하죠. 요것이. 국가 간에 형식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을 요청을 했는데 이때가 마침 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국가에 걸어가는 방향에 이대로 가면 70년 동안 쌓아올린 이 대한민국의 걸음이 도무지 못 찾는 북한하고 같이 된다. 이런 퀴치잖아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구조를, 그걸 유지해야 된다. 앞으로 대대로 대한민국은 이 구조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내시험에서 나온 선지자 겸 목사. 그래갖고 당을, 국민혁명당을 지금 내세운 거 아닙니까? 요 구조를 봐야 돼요. 아프가니스탄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용에 참 경제협력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서로 매칭을 하려는 국가 간의 매칭은 있는데 요 시기 10년 전만 돼도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데 지금 이때에 문재인이가 지금 마지막 4년을 보내고 5년째 지금 남아있는 이때에, 그것도 몇 달 안 남은 이때에 정광훈 목사가 지금 몰리고 힘으로는 몰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국민들에게 외치는 국민혁명당이라는 어떤 당을 만들어서 지금 정부에 걸어가는 걸음에 브레이크를 놨는 이때에 이 내용이요 강조돼야 된다. 강조돼야 된다. 시기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엄청나게. 아침에 좀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엉뚱하게 지납니다만은, 이런 걸 한번 봤습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이 우리나라 면적보다 6배, 6.5배가 되고, 인구는 우리나라의 한 80%, 90%, 58, 70%는 우리나라에 한 7, 80%밖에 안 됩니다. 인구는 7, 80%. 우리보다 많지 않다는 거고, 면적은 우리의 6.5배가 됩니다. 이 국기도 한번 보세요. 국기가 위에서 밑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그 나라의 자원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보석을 이야기하면 지금 에스더스 1장에 나와 있는 이 보석이 바로 이 나라가 어떤 영화를 누렸다.
아프가니스탄 메대와 파사에서 보물을 자랑하는 내용이 6절에 보니까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걸상이 걸상을 만드는 걸상인데 건강음으로 만드는 걸상에 걸상을 어디다 놨냐면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 이 보물입니다. 보물. 이 나라에 있는 보물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에는 뭐 히토리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어디냐면은 그게 있었는데 전 세계에 나누고 전 세계 지도 보면요, 전 세계 국기를 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끌린 이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네. 지금 뽑아놨는데 나누고 하면 옆으로 생겼어요. 옆으로 3색이 있고 대부분 3색이 있고 2색이 있고 그 위에서 내려옮기고 옆으로 생겼습니다. 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 있어요. 요것도 우리가 조금 아프가니스탄을 통해서 한번 전 세계 국기를 한번 공부하는 그런 보는 관점이 있다 이거죠. 아침에 요걸 좀 준비했습니다. 이거 아시아 대한민국까지 여기 이제 태평양이니까 여기는 경계가 분명하죠. 여기 분명한데 요 아시아가 어디까지냐면은 요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 세조나 홍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꺼 가지고 요렇게 이 지중해에 들어가죠. 지중해를 걸어 가지고 요 그리스가 볼가리아라고 되어 있는 요 해협입니다. 해협. 아주 물살이 세다하는 해협인데 이 흑해죠. 요 흑해에서 요렇게 끌려집니다. 이렇게 흑해에서 이렇게 또 쭉 해서 요렇게 해서 이 카자흐스탄 요 내용이 이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요렇게 여기가 원래는 소련 땅인데 소련 땅에서 독립을 됐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전부 다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 그래서 아시아라 그러면은 요렇게 흑해에서 조지아, 이 아제르바이잔 이런 쪽으로 넘어가서 요렇게 끌려서 대한민국까지가 요 밑으로는 섬점 전체가 아시아인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여기에요. 그리고 터키가 여기 있는데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아시아라고 하는 이 내용에 좀 다른 걸 하나 또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동그라미를 좀 표시하면서 터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가면 여기입니다. 터키에서 서쪽으로 에베소는 요 지역이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다 했는데 여기서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와서 도우라 하는 그 내용에서 바울이 일로 넘어간 거예요. 아시아를 가기를 원했다가 요 부분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요 부분 요 지역을 걸어서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여기 와서 도우라 그래갖고 이 배 타고 건넜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그 끊기는 아시아와 유럽이라고 하는 이 경계가 바로 이 부분이 성경에 나오는 경계가 됐는데 지금 요 아프가니스탄하고 터키하고 이 관계를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한번 여기서 지역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이슬람이라고 하는 문화가 여기에서 파키스탄에서 나눕니다. 파키스탄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소련 지역도 다 이슬람 문화가 들어갑니다. 이슬람에. 이렇게 해서 아시아라고 하는 요 전체 지역에 안에 그리고 위는 유럽이면은 여기가 아프리카거든요. 이집트 위쪽으로 해갖고 지중해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스페인까지 올라가는 이게가 이슬람 문화권이 되는 거예요. 이슬람 문화권. 그 사라센 제국 611년 모하메드
711년 사라센 제국이 형성되고 나중에 요 터키에서 사라센 제국이 남긴 그 흔적 가지고 이슬람 제국이 터키에서 형성되면서 오스만 터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그 이슬람 문화가 형성돼 가지고 그때에 1400년대 그때 요게 그 로마 제국 자체를 오스만 터키에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유럽하고 선이 끊기는 그런 그 역사가 지금부터 뭐 한 600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 있는 이슬람 문화의 문화권인데 바로 이 터키 그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그 터키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요 위치가 이슬람 문화에는 이게 하나의 그 경계입니다. 경계. 아주 그 마지막 끝이에요. 유럽의 끝. 또 한편으로는 여기는 유럽 끝에 있는 이슬람 문화. 여기는 그 중국이라고 하는 이 큰 대륙을 놓고 이슬람 문화가 여기서 마지막 끝이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요 내용을 조금 자세히 요걸 그리면요. 제가 아침에 좀 그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여기 중국 땅인데 여기를 쫙 들어가잖아요. 아주 좁은 요지요. 여기는 길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래 나와가지고 여기를 자기 지역을 해갖고 중국이 이것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불안을 느끼죠. 다른 거는 불안하지 않는데 요거는 바로 요 중국을 육로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아프가니스탄에서 놓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조금 더 나면 여기 위구르 지역이 나오는데 요 위구르 지역하고 여기하고 요 통일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옛날에 당나라 때 그 고순지 장군이 여기를 점령해갖고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어쩌보면요 아프가니스탄하고 같은 어떤 세력의 요쪽이 되겠네요. 요쪽이 아프가니스탄에 요 산악지역 여기 중국 당나라 때 자기들이 지배한 건데 여기 뺏겼단 말이에요. 뺏겨갖고는 요거 자체를 아프가니스탄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파미르 공원이죠. 파미르 고원입니다. 파미르 고원. 사람들이 여기는 쉽게 통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그런 지역을 지금 요 아프가니스탄을 보고 있는 요 지형에 이 터키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타지키스탄 밑으로는 요 길이 요쪽으로 해갖고 아프가니스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만주 땅하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죠. 터키도 만주 땅, 이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여기로 가기를 바란다.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요청해서 경제협력을 바라는 그 바람이 있는 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국민들 자체가 말은 안 해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만주 땅에 올라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섭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의 선조들이 만주 땅에 안착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만주 땅이 가야 되는지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전 인류 가운데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이 만주 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 사명이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걸 지금 우리가 그런 걸 기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요 구조를 봐야 돼요. 아프가니스탄이 대한민국에 요청하는 그 바람에 그 불안감 되겠나 싶은 거죠. 마찬가지 대한민국이 만주 땅에 가야 되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인데 이게 되겠냐 하는 그 구조가 있고 왜 대한민국이 가야 되느냐 그럴 때에 터키하고 요 대한민국하고 만주 땅하고 관계된 몽골하고 관계된 아프가니스탄하고 관계된 이 흔적이 이 스탄이라는 스탄. 왜 대한민국이 만주 땅에서 터키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역사를 회복해야 되느냐. 여기 스탄이 그대로 있잖아. 스탄. 왜 스탄이라 그러냐. 왜 아프가니스탄이냐.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대한민국 요청했느냐. 이게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지.
안 될 것 같은데, 도무지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정광훈 목사가 국민혁명당을 대표를 하고 있는 이때에, 콜링을 했다 하는 거죠. 이걸 상기시켜야 될 거로 봅니다. 마칩니다.